명절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가 연휴 교통소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 각 시군 기초단체장을 만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경산시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버리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 거래로 돈만 챙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전자상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서 귀금속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금팔찌를 주문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이유를 들며 제품 배송을 미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택배를 보냈다. 그래서 송장 번호까지 찍어서 저한테 줬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내역이 없더라고요. 기다려라. 그래서 또 한 달. 그리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끊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5명, 합쳐 약 5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판매자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당신한테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제가 그렇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취재진이 이 판매자에게 귀금속 구매 의향을 밝히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범죄 소지가 많지만 사전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라냐 이런 거 저한테는 보여준 게 없고요. 네. 심지어 어떤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2014년 약 5,200건에서 2015년 6,200여 건, 2016년 7,8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액 피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악덕 사기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3월 한 초등학교 통폐합을 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 의견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폐합 반대 학부모는 몇 차례나 찾아가 설득했지만 반대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대동초등학교 통폐합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지난 16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지막 날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통폐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렸지만 반대 학부모들은 회의 참석을 저지당했습니다. 대신 통폐합 설문조사에서 찬성을 했다가 반대로 의견을 바꾼 학부모 14명의 의견서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서는 대구시 교육청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그래서 설문 했는 거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 뒤에 또 이래 새로 또 오신 것 같고 의견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꾸고 갈 수는 없고요. 앞서 실시한 통폐합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가정에 교사나 장학사가 몇 차례나 방문했고 대구시 교육청 공문에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담당자를 바꿔서 저녁 8시 이후에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찬성을 했는데 왜 부모님만 반대를 하십니까? 학교 통폐합 결정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학부모 의견 수렴에 교육당국의 뜻대로 의견을 모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은 살아있는 단청이라 불리는
양산단층 지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진앙지의 추가 강진 가능성은 적지만 주변 지역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20여 명이 다치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경주 지진의 정확한 진원지가 지진 발생 넉 달 만에 밝혀졌습니다. 경주시 내남면을 통과하는 여러 단층 가운데 양산 단층에서 2.5km가량 서쪽에 자리 잡은 곁가지 단층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직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명 단층으로 부르고 있는데 진앙지 지하 11에서 16km 지점에서는 이번 지진 탓에 수평 방향으로 5km가량 찢어진 단층면도 확인됐습니다. 무명 단층과 양산 단층의 경우에는 지표면 상에서도 저희 남쪽으로 내려가면 울주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명 단층과 가까운 지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당일 지진 에너지의 90%가량이 해소됐고 이후 600회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하면서 남은 지진 에너지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의 규모 5 정도에 상하는 추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 단층인 양산 단층대가 경북 영덕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170km나 이어져 있고 그 주변엔 이번 무명 단층처럼 소규모의 곁가지 단층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동남권의 지진재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대체 상가로 베네시움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베네시움에서 개별 소유주 총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 80여 명과 서명 결의서를 제출한 460여 명의 찬성으로 4지구 대체 상가로 베네시움이 결정됐습니다. 개별 소유주들은 또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 임대를 협상할 관리인단을 꾸려 대구시 중구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7년 기초단체장에게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최영주 경산시장을 만나봤는데요. 한태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산시라고 하면 요즘 화장품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뷰티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실시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화장품 특화 단지는 현재 3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당초 계획한 160만 평방미터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입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추가 단지 조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형 건설기계, 철도 부품 산업과 차세대 자동차 융합 부품 산업, 메디라이프 산업, K-뷰티 화장품 산업, 청담 융복합 기술 산업 등 5대 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선 전력, 철도 차량 핵심 부품, 메디칼 소재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우리 시 하양읍 와천면 지역에 위치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으로 면적은 약 380만 평방미터 규모이고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약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는 현재 약 60% 정도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우리 경산시는 12개 대학 12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 대학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1등 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장과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청년 문화 창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릉도에 지난 나흘 동안 7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은 순조로운데 뱃길이 끊겨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릉도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나리분지와 섬 곳곳이 순백으로 변했고 항포구의 배들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울릉도에 내린 눈은 75cm, 성인봉 등 산간에는 1m나 쌓였습니다. 나물도 잘 떼고 고래수 물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좋고 눈이 최고 보배입니다. 울릉도는. 주요 도로와 마을마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매일 제설 작업에 나서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제설차 읍면까지 해서 전 한 6대가 됩니다. 6대고 또 그 제설을 그 중간중간 산중에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이 다 한 10몇 대가 돼가지고 아무리 눈이 와도 지금 뭐 교통에 문제 없고. 하지만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 여객선 뱃길이 닷새째 끊기면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주식회사 도레이 배터리 세퍼레이터 필름과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신규 라인 증설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레이 BSF는 구미 4산업단지 안 12,000제곱미터에 839억 원을 투자해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인력 30여 명을 고용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투자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 시장 비중이 2018년 5%에서 2025년이면 15%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경상북도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881억 원을 투자해 탄소 소재 부품 상용화 장비 구축, 자동차 소프트웨어 육성,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실증 및 시범 보급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통 문제인데요. 이번 명절에는 연휴 전날인 26일과 27일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돼 어디 가실 때면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 관련 정보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설 연휴보다 하루 줄었지만 대구를 오가는 유동인구는 지난해 60만 명에서 올해는 9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26일과 27일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차량 지정체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는 하루 15회, 고속시외버스는 하루 142회 증편되고 항공기 운항도 탄력적으로 늘어납니다. 동대구 터미널 매표 창구는 현재 10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무인 발권기도 10대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동대구역 주변 소통 대책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현장 합동 상황실을 설치해 매일 40명의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와 경찰 순찰이 집중됩니다. 제설 대책도 마련됩니다. 설 전하고 설 이후에 눈이 좀 예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를 해서 우리 기성객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셀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구시와 구군 공영주차장 160여 곳과 공공기관 학교 운동장 등 공공주차장 420여 곳이 개방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엿새 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14곳이 무료로 개방되는 한편 전통시장 30곳 주변 도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복지시설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설은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나눔의 언정도 싸늘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안동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설을 찾는 사람도 후원이나 물품 기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후원들을 하셨는데 올해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겨울철 나눔의 대표격인 연탄은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탄 값마저 15% 오르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돕는 손길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이웃돕기 모금도 부진합니다. 성금 모금이 이달 말에 마무리되지만 경북은 아직 목표액의 7억 4천여만 원이나 모자랍니다. 모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된 이웃 지원을 위한 비용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지자체나 기관단체가 나서 전달하는 생필품 등이 부족한 후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기부는 최근 수년째 계속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어수선한 정국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어느 때보다 쓸쓸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대구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만 5천여 명, 금액은 1,200여 원에 이르고 노동상담소 상담 가운데 41%가 임금 체불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는데도 체불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사법 처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청 방문객이 이달 초 7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올해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실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청사가 넓은 점을 감안해 휠체어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청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 설 연휴에는 설 당일을 제외한 금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국악과 무용 등의 특별 공연도 열립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240여 명으로 24시간 급수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9일부터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과 상수도관로 등 각종 시설물을 사전 점검 정비하는 한편 비상급수 대책으로 급수 차량 5대와 수돗물 5만 병을 준비했습니다. 한파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협회 회원과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회 이광호 회장은 지난해 경북 지역 전문공사 공사 금액이 한 해 전보다 11.4% 늘었다며 올해도 전문건설공사 발주와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주 계약자 공동 도급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AI 사태로 가금류 입식 제한 조치를 겪고 있는 130여 농가에 가구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특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또 6월까지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농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영자금도 융자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AI가 발생한 시도지역 가금류를 도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입식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기업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3차례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을 만 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구미을 장석춘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 등 긴급 재난 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긴급 재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우 육질 고급화가 꾸준히 추진되면서 1등급 이상 한우 출연율이 지난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지난해 한우 73만 7천여 마리를 등급 판정한 결과 69.3%가 1등급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